있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약간의 비가 뿌렸고요. 지금 비가 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비가 내린 이후 수능 한파가 다시 몰아칠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최소한도 그다지 춥지는 않다고 하죠. 그래서 최소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오늘은 포근한 상태에서 예비 소집에 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연기된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좋은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경북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미뤄졌는데요. 수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뭔가 수능 하루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뭔가 성인 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 지겨운 생활이 끝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수험표 가지고 혜택 찾아다니면서 놀러 다녀야죠. 뭐 놀이공원이나 특히 술집 가서 술 먹고 보고 싶고 그래요. 민증으로 사용해보고 싶고. 요번에 99년생들이 조금 이야기가 많던데 정책도 좀 확실히 정해져가지고 혼란 오지 않게 됐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잘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마음 다 닫았고 초콜릿까지 준비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또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또 일주일 기다리고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떨려요 지금. 일단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이 생활을 똑같이 한다는 게 너무 힘들긴 한데 뭔가 긴장이 풀어진 거여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감정이에요. 남은 기간에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다시 한번 검토하고 틀린 문제나 틀린 개념 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중이에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주일 바뀌었다고 제 운명이 딱히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같이 보는데 친구들도 다 같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아유, 막 반찬 준비해놓고 도시락 쌀 거 다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또 일주일이 미뤄져서 일주일 후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자연재해고 또 포항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또 포항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서 조금 더 잘 견디고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겠지만 국가가 강행하지 않고 일주일 연기한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수험생들이 최대한 부담되지 않도록 특히 이런 재난이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국가가 지금처럼 개입을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각도 많이 반영이 돼서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공부 어찌됐든 대학은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지. 예, 앞서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전에 경북 포항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이 내일 다시 치러지죠. 예비 소집일 오늘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시민발언대에서 왜 학생 하나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까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능이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들 지금 이 정도에 얘기할 정도로 비장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긴장감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행동 요령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지금 포항 지역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장 다 바뀐 겁니까? 일단은 4개 학교만 대체 시험장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이후 상황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을 했습니다. 단계별 시나리오는 뭐예요? 일단 기존에 이제 12개 시험장, 그러니까 포항 인근까지 포함하면 14개 시험장 중에서 4개를 포항 남부 지역 학교로 옮겨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이거하고 병행해서 포항 인근, 그러니까 영천, 경산 이런 포항 인근 지역에 예비 시험장 12개 교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비 소집이 오늘 2시인데요. 그 이전까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예비 시험장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비 소집일 시간 이후부터 내일 시험 치르기 직전, 그러니까 8시 10분까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버스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산까지는 한참 걸릴 텐데, 포항에서. 그렇죠. 아니, 그죠? 그리고 12개 예비 시험장 중에서 가까운 곳은 한 30km? 제일 먼 곳이 한 60k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로 5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지증이 나도 더 이상 수능 연기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얘기는?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대학 대입 일정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시험지, 답안지 보관 문제도 있고 또 출제위원이 지금 외출을 못하고 계시는 그쵸. 문제도 있고 재연기하는 것은 있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책을 세워 놓으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험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이동하는 것이고요. 네. 시험을 보는 당일에 시험을 보는 도중에 여진이 발생을 하면 그 여진의 크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데 여진의 강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가나다 단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나다는 지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기상청과 교육부 같이 마련한 거고요. 기상청에서 각 시험 지구별로 통보를 해줍니다. 어떤 단계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 단계는 이제 경미한 진동이 느껴지는 상황은 이제 중단업 시험을 보면 되고요. 나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지를 하지만 그 이후 크게 이제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면 시험을 재개를 합니다. 중단 시간을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아주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여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중지를 해서 책상 밑에 들어가 있다가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이제 운동장으로 대피를 해서 기존의 이제 지진 대피 요령에 따라서 학교에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예. 근데 경미한 상황이고, 그 나단계, 이런 거는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네네. 일단은 이 가나다 단계는 기상청에서 학교 책임자에게 통보를 해주고요, 즉시. 그래서 이 책임자는 일단 책임자가 학교 방송을 통해서 즉시 각 교실에 연락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즉시 그러니까 각 시험 교실별로 좀 여러 가지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물론 저는 교육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사실 만일 이게 진동이 정말 큰 여진이 와가지고 일시 중지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일단 학생들은 그 시험, 그러니까 고사장별 책임자, 방송인과 그다음에
각 교실별 감독관 이런 분들의 그 안내에 따라야 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 시험장을 이탈했다거나 그리고 또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더라도 시험장별로 도저히 시험을 못 보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시험을 더 이상 못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요 못 보게 된다라는 경우 말고도 네네. 예를 들면 대피를 했다가 다시 시험을 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첫째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수능 시험 끝나는 시간이 다 똑같은데 전국이 이게 네네. 좀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은 교실 안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를 해야 되고요. 대피하느라고 그 소요된 시간은 제외하고 연장해서 시간을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시험은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교실별로 조금 다르게 시간을 이제 지체를 했다. 그러면은 각 감독관이 그 지체된 시간은 제외하고 시험을 계속 하게 되고요. 학교별로는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네, 진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도 이게 뭐 무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거든요, 사실.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됐을 경우에 이제 추후에 그 방식을 이제 발표하신다 그러는데 이때 또 이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참 걱정입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정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서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만에 하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무리하게 시험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구조대원도 전부 배치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고사장이 1180개 고사장이 있는데 그 전체 고사장에 소방공무원들이 2분씩 다 배치가 될 것이고요. 응급구조사 포함해서 그다음에 특히 지금 여진 우려가 있는 포항 지역에는 구조대원도 배치를 하고 또 신경정신과 의사분들도 교당 한 분씩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신경전 그러니까 학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배치가 됐었나요? 소방공무원분들을? 안 했었죠? 소방공무원들이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학교에 2분씩 이렇게 확실하게 배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일 비상 상황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수험생들 말이에요. 오늘 예비 소집 가지 않습니까? 그죠? 또 다시 이제 예비 소집을 가는데 이 예비 소집을 오늘 또 할 필요성이 있나요? 예비 소집은 이제 크게 2가지 목적입니다. 우선은 시험 보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 교육을 하는 게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시험실과 자리를 확인해 보는 거. 크게 2가지 목적인데 대부분의 사전 교육은 기존에 본인이 다니는 학교나 또 재수의 경우는 다른 집합 장소이지만 다른 데서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지진 대피 그 훈련을 더 강화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소집을 반드시 참석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장이 바뀐 학생들은 또 시험장 반드시 가야겠죠, 그거야 예비 소집. 확인을 해야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 친구들 아이들도 늦둥이 이제 본 아이들은 요번에 네. 시험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긴장이 계속 연속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좀 교육부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수험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좀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긴장하실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네네. 지금 누구보다도 그 수험생 당사자 학생들이 가장 힘든 상황일 텐데요. 예. 저희 국민 모두가 응원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그 지금 시험이 안정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제가 정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그리고 발표 날은 지금 그러니까 수능 결과 발표하는 날도 연기가 됐을 텐데 그것도 학생들한테 통지가 됐나요? 예, 그거는 저희가 연기하고 그 이튿날 바로 발표를 했고요. 예. 제가 모든 일정이 일주일 수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의 입시도 일주일 수년이 된 거죠. 대학들의 입시도 일주일 수년이고 예. 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채점 기간을 하루 당겼고요. 그래서 하루 당겨진 12월 12일에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성적이. 12월 12일이요? 네네. 12월 12일이라니까 갑자기 1212 사태가 생각이 나네요. 예, 1212 사태라고 예전에 전두환이 쿠데타 했을 때. 네네, 맞습니다. 예. 날짜가 우연히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까지 계속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형평성,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교육부의 최은옥 대학정책관이었고요. 자,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00번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수능에 해당되는 예비고사 치른 지 45년쯤 됐네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옛날에 예비고사, 저도 예비고사를 봤습니다. 부정이 드러나 2번 치렀답니다.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군요. 진로도 바뀌었다고 생각되고 더 열심히 산 것 같습니다. 일주일 연기됐지만 다시 치르는 것보다 낫네요. 힘내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구미에서 이은희 씨가 주신 사연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온 국민들이 똑같은 마음일 거란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벽에 비가 좀 내렸습니다. 계속 오늘 비 소식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비 올 때 참 많이 밀리겠죠. 8시 35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많이 밀립니다. 비까지 약하게 내리고 있어서 오늘 속도 내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서부간선도로 사고까지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나가는 길 안양교 부근 1차로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 현재 갓길로 이동해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25분 이상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전 구간 에서 정체인데요. 무려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된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흥민 선수가 이게 챔피언스 리그에 특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오늘 새벽에 도르트문트전에서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에서 이 시즌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31분에 이 페널티 박스에서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아서 오른발 인사이드 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결승골을 터뜨렸는데요. 이 토트넘이 2대1로 승리했고요. 오늘 승리로 이 토트넘이 조 1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 득점 역전 결승골이고 여기에 또 이 조 1위까지 확정을 짓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골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의 좋은 컨디션, 올 시즌의 활약을 좀 더 기대케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태용 감독 말이에요. 예. 동아시안컵 대표팀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유럽파 선수들이 빠졌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이 동아시안컵이 다음 달 8일에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거든요. 예. 네, FIFA가 인정하는 A매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파 선수들은 팀들이 이번 경기에 보내줄 의무가 없어서 참가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K리그하고 중국, 일본에서 뛰는 선수로만 24명을 선발했거든요. 예. 우리나라하고 중국, 일본, 북한 이 네 나라가 이 풀리그로 이 우승팀을 가르게 됩니다. 이 공격에서 이 김신욱, 이정엽, 진성욱 선수를 뽑았고요. 미드필드에는 염기훈, 이근호, 이재성, 윤일록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수비에 최철순, 김진수, 장현수, 권경원 선수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K리거가 18명이고요. 이 중국과 일본에서 뛰는 선수가 6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팀이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또 우승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러시아 월드컵 앞둔 시점이라서 내용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우선 이 대표팀 이번 구성에서 이 에이스인 손흥민, 기성용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기성용 선수가 없는 상황도 대비를 해야지 됩니다. 이 선수들이 뭐 본선이나 본선 전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손흥민, 기성용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대표팀의 이 전술 그리고 대안을 찾는 이른바 이 플랜 B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수비에서 모두 9명을 뽑았는데 지난 콜롬비아전, 세르비아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김영권 선수가 빠지고 대신에 윤영선, 김민재 선수가 새로 합류를 했는데 신태용 감독이 수비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 조직력을 더 가다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이 대표팀의 수비가 이 조직력이 더 안정이 되는지 또 이 상대가 중국, 일본, 북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점 없이 경기를 이끄는지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프로야구에서는 이 FA 강민호 선수가 삼성과 계약을 했어요. 예. 그 롯데가 결국 FA 선수 계속 놓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롯데의 이 프랜차이즈 스타로 뛰었던 FA 강민호 선수가 이 삼성하고 총액 80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이고요. 이 계약금 40억 원, 연봉 총액 40억 원 합쳐서 이제 80억 원인데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엽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거포가 좀 필요했고요. 또 이 삼성이 이 포수가 취약 포지션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강민호 선수 영입해서 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강민호 선수 롯데에서만 14년을 뛰었다 그러는데 예. 롯데도 똑같이 저도 어제 이거 보고서 참 놀랐는데 80억 원을 제시했잖아요. 예? 예. 근데 삼성 같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이 삼성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FA 선수가 이 팀을 바꿀 때 이동할 때 대개가 이 나를 진정으로 원하는 팀으로 간다, 내 가치를 인정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강민호 선수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어젯밤에 많이 울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돈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이 삼성으로 마음이 흔들린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대개의 선수들은 마음이 움직인 계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는 뚜렷하게 마음이 움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요. 뭐 정황상으로 보면은 좀 더 많은 돈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롯데가 그런데 이 롯데에서 성장한 FA 선수를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이 두산으로 간 장원준 선수도 그렇고요. 황재균 선수도 KT로 갔고 강민호 선수도 삼성을 선택했는데 롯데가 왜 자꾸 자신들이 키우는 FA 선수들을 자꾸 놓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참 안타까운데. 프로 배구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 OK저축은행이 대한항공이고 꼴찌에서 탈출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OK저축은행이 어제 대한항공을 3대1로 이기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연패 탈출과 함께 이 한국전력을 꼴찌로 밀어내면서 6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요. 외국인 선수 브라함이 40득점이나 혼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부 경기에서는 이 도로공사가 이 GS 칼텍스를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이 삼성과 LG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취했네요. 맞습니다. 세이프가드라는 게 이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그 동일 품목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번엔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했는데요. 미국 무역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정량까지는 현재대로 무관세를 하고 일정량이 넘어서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선을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요청하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120만 대까지는 관세 없이 하고 120만 대 넘어서는 데서는 50%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원래는 삼성, LG 같은 경우는 145만 대로 정해달라고 했는데요. 그걸 월풀 요구를 들어준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60일 내에 세이프 가동 발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게 세이프가드가 사실 세탁기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여러 번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뭐 철강도 이미 했었고 태양광, 뭐 국내산 반도체, 뭐 PET 수지 같은 경우도 세이프가드 발동하겠다 지금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한미 FTA 지금 개정 협상도 하고 있고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그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저희가 저기서 얘기했군요. 저기서 얘기한 거죠. 예, 제가 공사를 구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FTA 재협상을 하고 이런 세이프 가동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다음 재선에 어떤 중요한 하나의 뭐 치적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실업률도 엄청 떨어뜨리겠다고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는 모양이 던데. 자, 그리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가 내년 말부터 소멸된다 그러죠. 이제 마일리지 증발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를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2019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일리지를 언제 거부터 소멸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에 이제 마일리지 10년 지나면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그해 10월 1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해 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 말까지는 그 2008년에 이전에 썼던 마일리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 10년씩 자동적으로 약관이 되면 도래하면 이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라는 건데 다 이거 못 챙겨 먹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마일리지는 안 없어졌거든요. 카드 포인트는 뭐 5년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을 줘서 없어졌어요. 계속 뭐 그 휴대폰으로 카드 포인트 뭐 소멸 예정인데 이런 문자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썼는데 이제 마일리지도 그런 소멸하는 증발하는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큰일이네. 전 많이 이게 되게 많으신 거네. 마일리지 부자시군요. 아니, 그거 아닌데 많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써야죠. 아니, 네.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도 사라지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2008년 7월 1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1일에 없애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계속 쓸 수 있고요. 아시아나는 2008년 10월 1일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그 이후에 쌓였던 마일리지가 이제 2019년 내후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살짝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 써야 된다는 거죠. 사실 비행기 항공기 타려면 사실 예약을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예. 특히나 이 마일리지 보너스 마일리지로 예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너스 항공권 이 같은 게 되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그 계획을 잘 짜서 마일리지 증발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마일리지 많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르죠. 얼마 전에 눈수술할 때 말고는 방송을 빠진 적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거 사라지기 전에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 보너스 항공권 구하기라는 게 하늘의 별 따기죠, 사실상. 땡처리 항공권이 훨씬 쉬워요. 맞습니다. 근데 많이 늘린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그 항공권 중에 5에서 10% 정도만 이 마일리지에 할당을 한 상태거든요. 그거 미리 선점하려고 얼마나 다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성수기 7, 8월 성수기 1, 2월 이런 겨울방학 성수기 때 사실상 구하기 힘들고요. 미리 비수기 때 하는 게 좋고 하나 팁을 드리는 자면 이거 보통 업그레이드 많이 시키잖아요. 네. 만약에 시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예 비즈니스 항공권을 처음부터 사는 것보다 처음엔 이코노미로 샀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면 마일리지가 덜 깎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코노미로 마일리지를 사서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마일리지가 덜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 승급하는데 항상 돈으로도 하지만 이게 대부분 이 마일리지로 많이 하죠. 그리고 세금하고 유류 할증료는 마일리지로 낼 수 없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참 마일리지 그렇게 한다면 많이 쌓이신 분들 빨리 어떻게 처리하시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고요. 자, 서울이 지금 태양광을 늘리겠다고 태양의 도시를 선언을 했는데 이 태양의 도시가 뭔지 아세요? 토마소 깜파넬라라고 이탈리아 예전에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17세기 정도의 혁명운동 하다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책 이름이 태양의 도시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걸 읽으셨나요? 그거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예. 읽었으면 어떠시고 안 읽었다고 확신을 하시죠? 예. 이제 서울이 2022년까지 서울 전체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 그러니까 2가구 건너 1가구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이 태양광 패널이 사실 돈이 들잖아요. 이 돈 어디서 나오겠냐? 보조금을 설치비의 75%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서울시 재정이 좀 넉넉한 편이죠. 75%. 예. 그래도 아파트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앞으로 짓는 임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들도 옥상에다 세울 수는 맞습니다. 있죠. 그런데 이제 가구당하겠다는 거죠. 베란다, 이 발코니 뒤에다가 야외에. 또 캘리포니아 가면 그렇게 태양광이 많다는 거잖아요. 75%는 그거 진짜 생각해볼 만하네. 그렇죠. 이제 그래도 몇백만 원은 부담을 하셔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관건은 일단 미관상 보기 좋겠냐. 요즘은 에어컨 실외기도 다 안으로 들어가는 밖으로 내면 좀 보기 안 좋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태양광 패널들이 이제 아파트에 다 달려있고 주택에 달려있으면 미관상 어떨 거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이쁘게 만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가 태양광의 이제 가장 큰 회사잖아요. 지금 하나요? 폭행으로 갑자기 놀라게 되네. 폭행 사건으로 지금 떠들썩한 근데 사고 안 치는 첫째가 지금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둘째, 셋째는 한 번씩 다쳤죠. 그렇죠. 예. 셋째는 몇 번째죠? 3번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셋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죠. 사실 태양광 설치해볼까? 그리고 중요한 건 한국의 태양광을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캘리포니아처럼 정말 평지 이런 데는 되게 좋은데 우리 건물과 건물로 다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가동하기 힘들고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가동할 안 돼요. 평균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그거 상당하게 좀 되지 않나? 그래도 이 에너지 전기 요금을
상당히 내릴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앞으로 한번 2022년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100만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겠다라고 그렇군요. 뭐 사실 박원순 시장이 또 삼선을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모르죠. 또 시장이 바뀌면. 근데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잘 그게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긁은 카드 사용액이 사상 최대였다고 그러죠. 예, 이것도 이제 드디어 이제 눈 감고 쓰는 기사 반열에 올랐어요. 무조건 매년 갱신이 되니까. 네, 무조건 숫자만 바꾸고 쓰는 기사입니다. 이제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해외 사용액, 카드 사용액 사상 최대, 무조건 분기마다 계속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3분기에는 특히나 이제 여름도 있었고 사상 단군일의 사상 최대인 그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3분기에 43억 8,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한 5조 원이죠. 5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해외에서 긁었다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제 사드 보복의 그 해빙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만 그 전에는 아니었으니까 해외 사람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쓴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형 전자담배. 네, 맞춤형 뉴스죠. 누구를 위한 맞춤형 뉴스죠, 이건.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세금하고 부담금이 더 오른다 그러네요. 이미 지난 9월에 이제 개별 소비세, 담배에 붙는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별 소비세도 있고, 담배 소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고, 건강증진 부담금도 있는데, 일단 개별 소비세만 일반 담배 90% 수준에 올리기로 이미 확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 이것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이제 마련하고 있는 거죠. 확정은 된 게 아니고 이제 국회 소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상 여야 간에 이것 두 것은 이견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전자담배를 덜 피시는지 이런 걸 보고 사신성인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뭐 통계는 안 내봤는데 이 국회 출입 기자분들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거 핀대요.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사신성인 모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담배값이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뭐 이런 것들이 얼마가 오르겠냐라는 건데 다들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담배 피우면서 항상 그 분들이 한 얘기가 이거 얼마로 오를까? 저도 궁금해요. 얼마까지 오르면 필 수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지금 4,300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게 세금이 90% 수준으로 오르면 이게 다 올린다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1,700원 정도 내는데 관련형 전자담배 붙는 세금이 2,900원 거의 3,000원 단위로 올리거든요. 1,200원 정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격에 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000원이 넘네요. 그렇죠. 뭐 5,500원 정도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회사가 일부 부담하겠죠. 다 올리지 못할 거고 가격 5,000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5,000원 정도 될 텐데 KTNG가 이미 이제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뭐더라? 이름이 릴인가 그럴까요? 그 말씀드려도 되나요? 릴 맞습니다. 릴인데 그제부터인가 뭐 판매를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 담배값, 관련 전자담배 가격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나요? 그저께 얘기했나요? 평창 롱패딩 이거 막 엄청나게 팔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하나 사려면 득템이 되는 거죠. 가격이 이제 뭐 1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반값 정도여서 이제 반값 롱패딩이라고도 한다는데요. 3만 벌 미리 주문해서 이제 다 팔렸고 이제 7,000장 마지막으로 남았다라고 해요. 롯데백화점 뭐 주요 점포에서 오늘부터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다 줄 서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상당수의 점포에서 1인당 한 개씩만 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그리고 밤새서 벌써 줄 서고 있대요. 이미 지난번에도 뭐 새벽 2시 반부터 섰다라는 거잖아요. 이 롱패딩이 롱줄, 롱라인, 긴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롱패딩 입으세요. 추우시면. 근데요,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 롱패딩이 유행이 돼서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이걸 다 입잖아요. 그러면은 2, 3년 후에는 부모님들이 다 입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안 입으니까 본인 그 북쪽의 얼굴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게 부모님들이 다 입다가
학생들이 다 입다가 부모님들이 그 경우 2, 3년 후에 부모님들이 입는다. 교수님의 경험담이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 아무래도 신경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수험생들 잘 배려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